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1일 일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좋아질 때까지만 간이 뉴스로 일요일에 발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과 건전한 댓글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까무원. 금일도 호치민시는 차여 명의 확진자 적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띠인장성과 길롱성, 딘지엄성도 확산세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허우장성은 최근 9명이 추가되어 14명이 되었습니다. 7월 11일 12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48 지역감염 현황입니다. 7월 10일에 3270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아 7월 10일 16시 기준 1차 접종 404만 780명, 2차 접종 27만 1410명입니다. 어제 백신 접종 공식 캠페인이 시작되어 예방접종 포털 사이트에서 접종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8만 7천 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공식 코로나19 백신 접종 캠페인 외부로 등록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신청이다. 외국인 전문가도 가능하며 해당 링크는 영상 소개에 있습니다. 일단 영문으로 성과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여권 번호를 씁니다. 여권 번호는 맨 앞에 알파벳을 제외하고 적어야 입력이 가능합니다. 의료보험은 없으면 기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직업은 각자 쓰시고 희망접종일은 현재 큰 의미가 없으니 아무 일자나 넣으면 됩니다. 그 외 주소와 민족은 외국인 항목, 국적은 한국, 외국인 전문가 항목이 없으니 그 외 9번 선택합니다. 2단계는 질병 이력입니다. 건강하신 분은 모두 없음으로 하면 되고 남성의 경우 자동으로 9번, 10번 질문이 입력 불가 상태로 변경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3단계는 접종 백신의 정확한 효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모든 감염을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접종자는 감염을 막거나 만약 감염돼도 중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종 후에도 계속 규정에 따라 방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은 접종 후 일상적인 반응과 중증 반응을 포함한 접종 부위나 전신의 각종 증세 같은 일부 이상 반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반응 증세가 발생했을 시 접종자는 가까운 의료시설에 상담하러 바로 가거니 적시에 치료하기 위한 검진 방문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동의하시면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OTP 확인 인증 문자가 옵니다. 그럼 입력만의 6자리 숫자를 입력 후 인증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메시지와 같이 등록 성공 메시지가 뜹니다. 현재 정보 수집 중이므로 접종 계획이 생기면 연락 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백신만 오면 되겠네요. 베트남에서 유명한 피자 업체 포피즈가 현재 호치민시에서 냉동식품의 온라인 주문 및 배달을 하고 있다는 홈페이지 공지입니다. 그 외에도 조리가 많지 않은 식품과 배달원이 와서 줄 서는 곳이 아닌 소규모업체들은 공안의 지도에 따라 배달이 가능하다고 문자 돌리기도 합니다만 아직 공식 뉴스로는 언급되지 않는 듯합니다. 아마 조리 대기 시간이 거의 없고 배달원이 길게 줄 서 있을 필요가 없는 가게로 인정된 것에 한정한다 같은 걸까요? 문제는 사는 지역마다 배달도 무독에 자체적으로 막는 곳도 있어서 직장 동료 코로나19 감염되자 근로자 회사 탈주. 7월 10일 오후 빈지엄성 바우방비유 BNG공단의 한 회사에서 한 직원이 신속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자 역학조사가 나올 것이라는 말에 겁을 먹고 공장에 많은 직원들이 입구 바리케이트를 부수고 탈주했다고 합니다. 약 5천여 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인데 문제는 정작 해당 확진자는 이 회사의 다른 공장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금일 VN익스프레스 추가 기사로는 안팍스 인터내셔널이라는 대만계 전화 헤드셋 제조사라고 합니다. 정확히 5,900명 근로자 중 2천여 명은 인력업체 파견 근로자라고 합니다. 7월 10일 해당 지역 모텔에 부부가 감염 확인되어 현재 해당 회사 근무 중인 딸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11일 오전 지방정부가 근로자를 다시 복귀시켜 검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 중입니다. 호치민시에 많은 코로나19 발병지 통제돼. 현재까지 홍문 기계 작업장 203 아파트, H난 모바일 1군 병 보관소,
오군의 낀민사 같은 대규모 연쇄감염지가 통제되어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발병지들이 통제되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호치민시 확진자 역학조사 위해 가정방문 검체 채취. 호치민시는 가정방문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보건부는 각 9년에 하루 6,000-7,000건 신속검사를 할당할 것이며 5인 이하 가족은 대표 1인, 5인 이상은 지역사회에 자주 접촉하는 2인이 대상이며 이미 오늘부터 방문검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봉쇄구역은 2월 3일마다, 고위험 장소는 1회 5월 7일 빈도입니다. 동탑성과 안장성,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동탑성은 7월 11일부터 15일간 사댁시, 처우탄현, 라이붕현, 록보, 가오란현의 16호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장성도 11일 0시부로 전 지역 15 거리두기를 시행합니다. 송전선 절단 후 절도하려던 남성, 감전 사망. 7월 10일 박寧성 떼보현 공안은 12시 30분경 부지원 이 변전소에서 사망자를 발견했습니다. 공안 조사 결과 송전선을 훔치려고 올라간 피해자 VVL이 22kV 전류에 감전되어 땅에 떨어져 사망했다고 합니다. 많은 호치민 시민 운동하러 나와서 벌금 맞아. 공원에 자전거 세운 사람들도 주인인 기다렸다 전부 조사하여 1에서 300만 동 벌금을 매겼습니다. 이렇게 16호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2일 만에 총 8억 4,1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7개월 넘게 실종된 하이지역 남성 살해 사건 현지인 이야기 통한 용의자의 초상. 가오 따이낭 부부는 하이지역시 빙한 동 17구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전과도 안 좋은 소문도 없고 연초에 코로나19 발병으로 지역에 마스크와 소독제를 기부했었습니다. 7월 5일 하이지역 성공안 수사경찰기관은 2020년 11월 28일 하이지역시 빙한동에서 발생한 살인 금품절 도사건을 기소했습니다. 피해자는 DCCC이며 하이지역 성 잘록현 잘록급 폭포위에 거주했습니다. 그전 DCC 가족이 그가 아버지 DCHC가 가오 따이낭 가족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말한 후 2020년 11월부터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2021년 6월 CC의 차가 하노이 황마이 군 다이킴 동김반김로 시가지에 주차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공안 수사 결과 하노이에서 피해자 차량이 발견된 것은 하이지역의 범인이 수사 혼란을 위해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용의자 낭은 오랜 사후관계였고 용의자는 막대한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현재 3개의 약국을 운영 중이고 대학 강사이자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인 부인은 경찰에 취조 중이라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살인범인 것을 알고 충격받았다며 정중한 인상만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베트남 읽어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소식이 많이 전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 같은 뉴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요일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